미스터트롯 김용빈 대 박지후, 춘길 대 이지훈, 비하인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번 미스터트롯이 준결승 진출을 앞두고서 팀 메들리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팀 메들리전에서 두 사람이 같은 편이 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1대1 데스매치에서 두 사람의 대결에 대한 비하인드가 예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이 1대1 데스매치에서 박지우 씨는 최악의 실수를 했고요. 김용빈 씨는 이번 등장 이후 역대급의 최고의 무대를 펼쳤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손비나 최재명 두 사람 역시 운명이 갈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들 모두가 합심하여서 현재 팀 메들리전을 치른 상태입니다. 이제 대장전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이 대장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최종 진출자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팀만이 전원 진출이고 나머지 팀 중에서 최종 탈락자 5명 정도가 추려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탈락하고 어떤 사람이 진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을 치고 있고요. 예고편을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1등만을 원한다라며 대장들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뭐 이미 대장은 누군지 다 알고 계시죠? 팀을 만들었던 가수들이 대장전을 펼치죠. 이정 가수 천록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천록담이 뭐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면서 지금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놨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꼴찌에 가까운 김용빈 씨의 팀, 여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박지후 씨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장전에서 김용빈 씨가 역대급의 무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박지후 씨를 포함하여 같은 팀원들 모두가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김용빈, 박지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팀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상 거의 1위에 가까웠던 천록담의 팀에서는요, 견제 대상 1위 팀이다, 만점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김용빈 씨가 노래를 못한 것도 아니고요. 박지우 씨가 노래를 못하거나 1대1 데스매치처럼 실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실수도 없었고 노래도 잘 부른 두 사람이 합심한 무대인데 사실상 유튜브 조회수 1, 2위에 빛나는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팀 자체가 꼴등 위기에 놓였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제작진의 시청률 상승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대장전에 등장하는 이 김용빈 씨가 얼마나 마음을 다지고 다졌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도 여유가 없습니다. 1등 팀을 제외하고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최재명 씨 역시 맡은 바 어깨가 굉장히 무겁죠. 사실상 뭐 꼴등 바로 앞에 위치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 뭐 춘길, 이지훈 씨 팀이 또 사실상 김용빈 씨 팀과 더불어서 거의 꼴등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꼴등 팀을 대표하는 대장들의 부담감이 현장에서도 엄청 낮다라는 이 방청객들의 후담이 쏟아졌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른다. 1등하고 있는 팀의 대장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손비나 씨는 원래부터 잘했다라는 평을 받았는데 이번 대장전에서 고음을 미친듯이 폭발시켰다. 김용빈 씨 보세요. 저는 저를 믿어요. 잘할 겁니다. 하지만 표정은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지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재명 씨도 사실 실력에 비해 굉장히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이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던 가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이 대장전에서 어떤 점수를 받고 어떤 무대를 펼치느냐가 이게 미스터트롯의 마스터단이 밀어주는 가수인지 진짜 실력파 가수, 우리가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한 가수가 되는지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록담은 뭐 지금 완전 흥이 올랐죠. 대장만 믿어라. 최재명 씨는 이제 굉장히 좀
위태롭기 시작합니다. 1등 못하면 다 전원 방출 후보기 때문이죠. 김용빈 씨가 사실 이 모든 대장전 중에서 가장 큰 부담감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 이 김용빈 가수가 이번 대장전에서 1위를 했고, 대장전에서 1위를 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탈락 위기에 놓여진 박지후 씨를 비롯하여 나머지 팀원들까지 결국 생존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장전에서 1위를 하면 김용빈, 박지우 두 사람이 있는 팀이 팀 메들리 1등을 했다는 걸까요? 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전에서 1등을 했다라는 커뮤니티상의 이야기들이 사실적으로 떠돌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두 사람의 노래 무대가 결국 절절함을 가져왔고, 이 김용빈 씨 입장에서는 대장전에서 1등을 하지 못하면요, 아마 팀원들의 얼굴을 볼 낯이 없을 겁니다. 김용빈 씨는 잘 불렀지만 나머지 4명이 전부 다, 나머지 3명이 어땠죠? 전부 다 정통 트롯을 해본 적이 없는 가수들을 직접 코칭을 하면서 끌고 왔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게임에 의해서 결정된 정통 트롯 분야이긴 했지만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모두 다 어깨에 짊어지고 노래를 부른다. 사실상 손비나 김용빈, 이 두 사람이 미스터 트롯에서 자타공인이 인정하는 강력한 우승 후보의 실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 김용빈 씨가 대장전에서 정말 극적인 승리를 해낸다고 한다면 이건 뭐 팀원들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천록담의 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천록담, 손비나 이런 가수들은요, 사실상 기본적인 점수만 받아내도 1위, 2위 정도의 막강한 실력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한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원들끼리 결국에는 승부를 본다는 얘기란 말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나머지 방출 후보들끼리 뭘 한다는 얘기죠? 패자부활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패자부활전에서 과연 누가 탈락을 하고 누가 생존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록담 씨 어떨까요? 탈락할 리가 없습니다. 미스터 트롯 자체에서도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재훈 씨와 같은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강조를 드렸던 최재명 씨 같은 가수들. 최재명 씨 역시 사실상 미스터 트롯에서 굉장히 지금 밀어주고 있는 젊은 가수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최재명 씨도 사실상 진출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 나와 있는 6명, 대장전을 펼치는 6명은요, 사실상 탈락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대장전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뭐 가짜뉴스 채널에서는 김용빈 가수가 탈락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김용빈 가수는 제가 볼 때는 강력한 탑7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대장들은 살아남을지언정 최종 결과 발표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맞습니다. 자신의 팀원들이 탈락을 합니다. 제가 볼 땐 4명 중에 적어도 1명, 많게는 2명이 탈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탈락자들이 이제 대거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6명의 대장들이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적어도 6명, 그러니까 총 24명의 가수들 중에 딱 4명을 제외하고 20명이 패자부활전을 벌여서 최소 10명 가까이 탈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8명 또는 4명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런데 그 가수들 중에 정말 충격적이게도 박지후 씨가 탈락한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지금 보면 제가 좀 고개를 갸우뚱했던 게 거의 1등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지금 이런 이정, 손비나 이지훈 이런 가수들의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요,
이지훈 씨는 뭐 사실 이 팀 같은 경우는 거의 꼴등에 가까우니까 4만 1000회. 그리고 트롯뻥즈 최재명 씨가 있는 팀이 8.8만 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손비나 가수가 있는 팀이 15만 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록담의 팀이 20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11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 박지후, 김용빈 두 사람이 있는 팀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의 팀 영상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김용빈 가수 팀이 최소 중간 순위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꼴등 순위가 됐냐라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시청률 확보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박지후 씨가 정말 이번 대장전을 치르고 김용빈 씨가 대장전에서 1등을 했음에도 결국 최종 점수 1위팀이 되지 않는 한 전원 방출 후보잖아요. 대장전에서 1등을 해도 충분히 이 팀 4명 전체가 방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박지후 씨가 탈락을 한다? 제가 볼 땐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유튜브 조회수만 따져봐도 그리고 항상 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 탑7의 순위만 봐도 박지후 씨는 최소 준결승 진출까지는 가능한 가수라고 지금 많은 시청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죠. 최근 명백한 실수를 했음에도 결국 이 팀 메들리 다음 미션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공정성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안 그래도 점수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김용빈 가수가 아무리 대장전에서 1등을 했다 하더라도 박지후 씨는 결국 탈락 후보 중에서 가장 탈락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지금 비판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보니 박지후 씨가 결국에는 최종 탈락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로는 분명히 진선미 발표가 없었는데 이미 진선미가 선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그게 좀 황당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나중에 요번 팀 미션을 보고 나서는 좀 개인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 자, 1등을 차지한 천록담 데스매치 진이었죠. 손비나가 선, 그리고 이지훈 씨가 새로운 미로서 등극이 됐는데 천록담 씨가 뭐 1등한 거 이해가 됩니다. 이지훈 씨가 미에 들어온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손비나 씨가 물론 못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진선미에 매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최재명 씨가 그럼에도 4위, 그리고 데스매치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던 김용빈 씨가 6위라는 사실이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사실 진선미에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한 번도 못 들어갔고 그 와중에도 6위에 머물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여기 있는 최재명, 이지훈, 손비나 이런 가수들보다 김용빈 가수가 노래를 더 못한 부분이 있을까? 참 보면서 역시나 준결승전 진출 직전까지도 미스터트롯 역시 현역 가왕처럼 자신들의 입맛대로 가수들의 순위를 정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김용빈 씨의 이 부당 대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죠. 김용빈, 박지후, 자 이런 가수들이 탈락 위기로 가줘야 미스터트롯 시청률이 오르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라운드 팀 미션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준결승 라운드입니다. 준결승 라운드면은 당연히 많은 탈락자가 예고될 수밖에 없고 일본판이 동시 제작되면서 동시 활동을 해주고 화보 모델까지 전격 데뷔를 하는 압도적인 이 준결승 진출 때문에 한 팀 빼고는 전원 탈락 후보가 되는, 그리고 그 탈락 후보에 앞에 말씀드렸던 가수들이 포함이 되어야 이것이 더욱더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지 않나. 결국 그 결과가 첫 무대부터 펼쳐집니다. 첫 번째 무대가 김용빈, 박지후 두 사람이 다 같은 팀이 된 것도 신기한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뭉쳐졌을 때부터 저는 예감을 했습니다. 아, 이 팀 탈락 후보 가겠다. 아시다시피
요번 김용빈 씨가 정통 트롯을 맡게 되면서 사실 나머지 3명에게 엄청난 조언을 해줬죠. 하지만 장르적으로 불리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대만큼은 맛깔나게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많이 터졌죠. 많은 팀원들, 박지우 씨도 춤 실수를 하고 김용빈 씨도 춤 실수를 하고 다른 인원들도 음이탈을 하고, 물론 노래 실력들은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후 씨도 이전 라운드에 있었던 무대에서 보여줬던 실수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뭐 정통 트롯 잘한다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이 무대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혹평이 쏟아졌어요. 특히 박지후, 김용빈 두 사람이 거의 메인 노래를 다 붙어서 부를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많이 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라는 대목을 박지후 씨에게 탁 집중적인 파트를 줬다라는 것부터 사실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만큼 박지후 씨의 가정사, 서사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온 게 몇 개입니까? 그러니 이것을 알고 보시는 관객분들이 오열하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용빈 씨 역시 가사를 바꿔 울 할머니 보고파신다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김용빈 씨의 서사까지 합쳐지면서 사실 이 무대가 많은 관객분들에게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실 겁니다. 이 미스터 트롯은요, 결국 준결승 라운드 진출 이전까지는 전부 다 마스터들의 점수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 결국엔 어떻습니까? 마스터 점수 총 1600점 만점만 공개가 됐죠. 관객 점수 1000점은 나중에 공개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자, 이 마스터 점수가 1600점이면 이거 상식적으로 둘 중에 어떤 점수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마스터 점수 1600점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엄청난 혹평을 들어요. 기대보단 실망감이 컸다. 동선 실수가 너무 많았고 노래 집중도가 깨지며 몰입도가 너무나 무너졌다라면서 실수 부분을 조목조목 잡아서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탁탁탁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죠. 단 한 곡도 동선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흐름이 끊긴 메들리였다. 노래마다 실수를 했다. 노래를 부르다가 음이탈을 했고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진 무대였다. 목이 쉰 상태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 그걸 감추려다 보니까 억지로 만든 하모니까지 결국 화음마저 무너졌다. 이 혹평을 들은 김용빈, 박지우 두 사람이 있는 용트림 팀은 145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점수가 낮은 점수인지 높은 점수인지는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팀에 이 대기하고 있었던 이정 씨가 점수 너무 짜게 준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등장한 이 유지우 군을 필두로 한 이 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뒤집어 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정 씨가 초반부에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야,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엄청 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유지우 군이, 야, 9살짜리가 저게 된다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른들과 화음까지 맞춰버리면서 유지우 군의 노래 무대가 정말 빛났던 것 같아요. 나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무대 매너와 노래 실력, 센스, 다 그냥 관객들이 뒤집어졌죠. 저는 이 무대가 만점 무대가 나올 거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이 유지우 군의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이 노래와 고음 폭발, 그리고 이정 씨와의 화음, 그냥 유지우 군이 다 찢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소신 발언입니다. 정말 잘했어요. 관객들도 울었고 김성주 씨도 울었고, 사실 리뷰를 하기 위해 보고 있던 저도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아마 이건 모든 유튜버들 또 방송을 보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팀의 점수가 1575점을 받았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김용빈 팀과 100점 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엄청난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왔던 다른 무대들 보면 이 박지우 씨가 연습량 1위 아니야? 라고 했었던 손비나 팀. 손비나 팀도 노래 실력이 정말 빵빵했습니다.
전 그래도 이 팀이 한 2등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화려한 퍼포먼스와 관객들과 호흡하는 모습들, 결국 전략적이고 똑똑한 무대였다. 최고 점수를 줬다라는 가수들, 흠잡을 데가 없다. 기승전결이 완벽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나게 시작해서 감동까지 줘버리는 앵콜이 막 나왔죠. 1590점. 사실상 거의 만점 아닙니까? 1590점이라니. 10점 빼면은 마스터 점수 1600점 중에 만점이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될수록 김용빈 팀은 점점 암울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이 트롯 팀 중에서도 트롯 밴즈로 나온, 여기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느낌의 퍼포먼스, 그리고 막 본 적 없는 이런 무대들, 저는 보면서 좀 모르겠다. 최재명 씨가 노래는 참 실력파지만 이게 어울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고개를 좀 갸우뚱갸우뚱 했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앵코르 사태가 나왔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애교를 피는 모습들, 남자라 그런지 저는 좀 보기 힘들었습니다. 어찌됐건 뭐 여성분들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정말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1548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천록담 팀의 점수보다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됐죠. 자, 이럴수록 김용빈, 박지후 이 팀원 전체가 방출 후보, 탈락 후보로 가게 되면 대장전에서 뒤엎지 못하는 한 이 4명 전원이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팀원 중에 1명 정도? 많이 살면 2명 정도? 요렇게 남는데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그리고 나온 이지훈 팀.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지훈 씨의 가창력은 뛰어났지만 굉장히 좀 정신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지훈 남주는 오류들이 많았다. 혼자서 춤을 틀린다던가. 이 모습이 사실 김용빈, 박지후 두 사람이 있는 팀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윤정 마스터는 따끔하게 얘기하겠다. 한 명을 위한 무대였다. 이지훈밖에 보이지 않았다. 현재 했던 멤버 간의 실력 차이가 너무나 컸고 메들리 무대는 노래 선택이 중요한데 뒤로 갈수록 고조돼야 하지만 결국 무대가 끝나고 기억 남은 건 이지훈 씨가 불렀었던 인형 노래가 밖에 없었다. 이지훈 씨 목소리가 앞으로 잘 나오는 반면 무대 경험이 적은 멤버들이다 보니 성량을 쫓아 소리를 크게 질렀을 뿐 오히려 듣기에 좀 무섭고 거북했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장윤정 씨를 개인적으로 뭐 선호한다 안 한다 이런 건 없지만 좀 틀리지 않은 평가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팀이 점수를 굉장히 낮게 받았어요. 사실 주지핑이 1575점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김용빈 팀은 145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썼던 4팀 중에서 4등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지훈 남즈가 1492점을 받으면서 5위로 하락합니다. 이게 뭐죠? 사실상 꼴찌예요. 꼴찌 순위입니다. 꼴찌 순위. 5개 팀 중에서 첫 번째로 무대를 섰는데 결국 꼴찌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요. 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실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도 뭐라고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 두 팀이 같은 방이었어요. 김영민 씨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터가 안 좋은가 봐 라고까지 말을 했고 대장인 이지훈 씨가 김용빈 씨와 별로 틀리지 않은 굉장히 참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대장전에서 뒤집지 못하면 양 팀 다 탈락 후보가 되는데 이게 팀의 대장전에서 뒤집는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한 팀을 제외하고서는 전원 탈락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많은 팬분들 사이에서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이 두 팀의 점수가 유독 너무 심각하게 낮았던 게 아니냐. 이 대학부라고 했었던 최재명 가수 팀이 정말 그렇게까지 노래를 잘했고 완벽한 무대였느냐 난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실시간으로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거리는 클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스터트롯 시청자 게시판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죠.
부조리한 심사가 화가 난다. 나는 무룡 가수의 팬도 아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트롯 실력자인데 추가 합격이 안 된 것이 나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공정하지 않은 심사 너무 실망스럽다. 그렇다면 무룡 가수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할까? 재미삼아 던진 노래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공정한 심사 자신 없다면 참여하지 말길 바란다. 오죽했으면요. 현역 가왕 제가 불공정하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스터 트롯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아무리 마스터들 점수가 낮아도 관객 점수로 확 살려내는 거 보지 않았냐?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절실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음 예고편에서 나왔던 장면 중에 김용빈 씨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춘길 그리고 손비나 사실상 뭐 온라인 투표에서도 탑 7 안에 들어가고 순위도 굉장히 높은 가수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단체 무대도 이렇게 펼쳐지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감사 무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걸 보고 이제 팀 미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팀 미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팀 미션과 떠나서 후반부에 가보면 이렇게 단체전 무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 무대가 나와요. 김용빈 가수가 노래를 열창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누가 있습니까? 손비나 가수가 열창을 합니다. 이런 장면을 놓고 본다면 바로 팀 데스매치, 팀 미션에 이은 대장전 무대까지. 그러니까 우리 과거 미스터 트롯 예전부터 있었던 시스템이죠. 팀 미션을 하고 에이스전 무대를 따로 펼쳐서 팀 전체가 탈락 후보로 가느냐 아니면 진출을 하느냐 바로 이런 무대가 다음 7회차 때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지후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너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밀어주기 의혹이 터졌다. 방송사고까지 냈는데 또 추가 합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박지후 씨가 김용임님의 헐헐헐 노래를 열창했는데 이니어로 패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14대 1로 패배를 했어요. 14대 1로 패배했다라는 거는 완전한 완패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연예인 판정단이 바라봤을 때도 박지후 씨의 이 이니어 실수는 치명적이었다라고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박지후 씨는요, 이번 추가 합격만이 아니라 본선 1차 장르별 팀 배틀에서도 추가로 합격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팀 배틀이 이미 본선 1차 때 있었잖아요. 직장인부. 근데 박지후 씨를 제외하고서는 전원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후 씨가 지금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높았고 사실 어떤 삶의 서사가 굉장히 좀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엄청난 이슈를 끌었고 온라인 투표도 매번 탑3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선 1차에서 탈락할 뻔했다라는 것 자체는 오히려 시청률로 이용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합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밀어주기 의혹이 나오겠습니까? 이니어까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큰 실수를 했는데 왜 또 추가 합격으로 들어갔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박지후 씨가 다른 가수와 승부를 벌여서 실수를 했음에도 정말 근소한 점수 차이로 뭐 합격이 됐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또 추가 합격이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거 보면 여기 보이십니까? 이 박지후 씨의 노래 무대 유튜브 영상인데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딱 대면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입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미스 앤 미스터 트롯 유튜브인데 11만 회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시청자들이 다시 본 장면이 박지후 씨가 실수를 한 바로 이 장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많이 곱씹어서 되돌려보고 시청자분들이 했다란 얘기입니까? 아무리 듣고 들어도 이건 너무 치명적인 실수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탈락한 가수들 중에서 사실 박지후 씨와 비교했을 때 실력이 뛰어난 가수가 많진 않습니다. 몇 명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몇 명 없다라고 하는 몇 명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불타는 트롯맨에도 등장하여 실력을 보였었던 이 무룡. 국민효자에 등극했다. 심금을 울리는 헐헐헐 무대를 펼쳤다라는 기사가 2023년도에 올라왔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정말 이게 무룡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통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박지후 씨가 추가 합격이 됐고 무룡 가수, 탈락자들, 수많은 탈락자들 중에서도 무룡 가수가 탈락했다라는 것에 정말 많은 분들이 팬이 아님에도 아까 앞에 제가 보여드렸죠. 팬이 아니지만 너무나 속이 상한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무룡 가수가 과거 불타는 트롯맨에 등장했을 때 헐헐헐 무대를 열창해서 굉장한 어떤 어머님들의 심금을 울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무룡 가수가 보면 이 당시 때도 막 이때 보이십니까? 어머니이자 원곡자인 가수 이영희 씨가 등장했다. 아시죠? 이 무룡 가수의 어머님은요, 바로 헐헐헐 김용인 님이 불러서 유명해졌지만 사실 원곡 가수는요, 바로 어머니 가수 이영희 씨입니다. 이 당시 때 무룡 씨가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유명한 가수이고 우리 어머니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에 부담을 느껴 찾아가니 이영희 씨, 그러니까 헐헐헐 노래의 원곡자분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들인데 라며 따뜻한 응원을 건넸던 거죠. 어머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앉은 이 무룡 씨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수 선배님으로서도 엄청나게 존경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여집니다. 과거 아침마당 때 이러한 말을 했어요. 지체장의 1급인 어머니가 바로 김용희님이 불렀던 헐헐헐 노래의 원곡 가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바로 박지후 씨가 불렀던 노래 헐헐헐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수 무룡 씨 안타깝게 탈락하게 됐고 지금 박지후 씨가 추가 합격이 됐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격분하고 있는 몇 명 중에 한 명인 무룡 씨의 어머니가 바로 박지후 씨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헐헐헐의 원곡 가수라는 겁니다. 놀랍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난 유튜버가 제 내용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영상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 만약 제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그게 올라간다면 그대로 제 거를 뺏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그만큼 이게 좀 충격적인 사태거든요. 자, 보시면 아침마당에 2021년도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체장애 1급이시다. 제가 태어나기 전 척추에 손상을 입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계신다. 장애 때문에 주변에 따돌림을 당할까 늘 걱정하셨다고 한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버스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모르는 먼 곳으로 보내셨던 것이다. 어머니들 급식 봉사도 지인에게 부탁하곤 했다. 사정을 모르는 다른 학부 형들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나쁜 엄마라고 험담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장애, 이형희 님이 자신의 장애 때문에 아들이 혹시나 학교에서 힘든 생활을 할까봐 일부러 거리를 뒀던 겁니다. 그러면서 2004년도에 헐헐헐이란 곡을 어머님이 발매를 하셨다. 하지만 몸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동하거나 대기하기가 어려워 가수 생활을 결국 그만두게 되셨다. 그래서 어머니의 못다 이룬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다짐하고 트로트 가수로 나섰다. 가수로 성공하여 어머니와 함께 모자 가수로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가수가 된 계기를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가수 무룡 씨입니다.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 노래의 원곡자인 어머님을 위해 가수의 꿈을 시작한 무룡 씨가 자신의 어머님의 노래를 부르며 인이어 실수로 한 박지후 씨는 추가 합격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본 장면으로도 손꼽히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는데 무룡 씨는 추가 합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스터단과 제작진들이 바라봤을 때 무룡 씨보다는 박지후 씨가 더 화제성이 컸기 때문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시청률 확보가
제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침마당 5승에 도전했던 무령 씨는요, 결국 어머님의 활활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선곡을 했다. 당시에 5승 도전을 했어요. 마지막 무대라 그런지 아쉬움이 많이 든다. 이 당시 때 누가 등장했냐? 바로 박서진 씨가 함께 등장을 했어요. 이 박서진 씨 지금 현역가왕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가수들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나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마지막 무대니까 요즘 봄이지 않냐? 예쁜 옷을 입고 가야지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다라며 이 옷을 사주셨다고 합니다. 진짜 마음 아픈 노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머님을 위한 선물로서 이 모델을 보여드리고 싶고 선곡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서사가 담겨져 있고 노래 실력도 탄탄한 무룡 가수가 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 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돌아버릴 상황이고 시청자분들 상황에서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박지우 씨도 너무나 아픈 서사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가수입니다만 이게 공정성에 사실 너무 어긋나잖아요. 이쯤 되면 뭐 박지우 씨를 하차시켜라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뭐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했던 이런 시청 소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스터들의 이중적인 위선이 싫다. 잠깐 눈을 잡는 퍼포먼스와 애잔 스토리에 파묻혀 내공인의 실력을 왜 바라보지 못하냐. 마스터들의 이중적인 위선과 자기적인 표정도 너무나 싫다. 무룡 같은 가수를 추가 합격을 시키지 않은 건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왜 쏟아지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미스터 트롯 이번 추가 합격자 발표 장면 되겠습니다. 와, 지금 뭐 탈락자 팬덤 분들이 난리가 났고 시청자분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무룡이라는 가수와 여기 앞에 있는 두 명의 가수가 전부 다 탈락을 했죠.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추가 합격자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났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국민판정단에 선정이 된 추가 합격자 2명은 우리가 그래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었던 참가자들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재명, 춘길. 점수도 실제로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외에 연예인 마스터단이 뽑은 이 가수들의 명단이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참 많고 그 중에서도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만 박지후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각합니다. 박지후 씨가 잘못한 건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해요. 박지후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도 잘못한 게 1도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제작진과 연예인 판정단의 문제점이다라고 저는 손꼽아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후 씨라고 이 추가 합격자에 들어갔을 때 신났을까요? 물론 살아남았다라는 안도감에 기뻤을진 모르지만 다른 탈락자들을 참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후 씨를 개인적으로 알거나 두둔하고 싶어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방송에 나온 모습이 그랬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이 박지후 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빗발쳤어요. 아시다시피 국민판정단 관객들의 점수로 인해서 2명이 생존한 최재명, 춘기를 제외하곤 나머지 5명은 전부 다 연예인 판정단이 오로지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연예인 판정단이 어떤 가수들을 밀어주려고 하는지가 눈에 버젓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도 저는 이 연예인분들이 100% 관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작진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데스매치가 첫 번째 1대1 데스매치였고 앞으로 남아있는 경연에서 1대1 대결이 또 있을 거고요. 준결승전 진출자도 가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져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미스터 트롯 시청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청률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주저앉았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직전에 있었던 5회차 때 정말 1대1 데스매치를 숨죽이게 만드는 재미있는 이 대진을 다 앞으로 몰면서 시청률을 크게 확보했죠.